방금 마신 그 한 잔의 물이 당신의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의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영양학 전문가 박만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물 말이죠. 물이 뭐가 그리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필수 요소이며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고 있으며 이것이 만성질환과 조기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체는 잘못된 수분 섭취로 인해 서서히 손상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물 마시기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물 마시는 습관의 위험성. 여러분,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이렇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심지어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최근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일학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만성적인 피로감, 두통, 그리고 소화장애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문제는 바로 잘못된 물 마시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는 방법, 시간, 그리고 물의 상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위험, 너무 차가운 물. 많은 분들이 시원한 얼음물을 즐겨 마십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지연되고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불량, 폭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소화기 질환의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특히 맵거나 짠 음식을 드실 때 더 그렇죠. 하지만 식사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중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희석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방해받고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소화불량, 가스 과다 생성,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식사 중 과도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약 25%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식사 30분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시며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에 다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액의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오염된 플라스틱 병에서 마시는 물. 여러분,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 물병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플라스틱 물병은 재사용할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환경에 노출된 플라스틱 병은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비스페놀 O와 같은 화학 물질은 우리 몸의 내분 비계를 교란시키고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재사용된 플라스틱 물병에서는 최대 24,500개의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물질로 호르몬 균형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수년 동안 같은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피로,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그의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화학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력히 권장하는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유리로 만든 물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재활용 코드 1, 2, 4, 5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고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 과도한 물 섭취.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사실일까요? 충격적이게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분 중독, 의학적으로는 전하트륨혈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뇌세포가 부풀어 오르면 두통, 혼란, 발작, 그리고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물 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3시간 동안 7.5리터의 물을 마셨고 결국 뇌부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약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은 갈증이 생기기 전에 마시되 소변 색깔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분 상태에서는 소변이 옅은 노란색을 띱니다. 너무 진하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완전히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특정 시간대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여러분, 하루 중 물을 마시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물은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약 450에서 65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는 호흡과 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약간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더 농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4%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적절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1시간 전에 마신 한 잔의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동안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변비, 소화장애, 그리고 심각한 신장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을 들인 후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그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노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물 마시기 습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갈증 감각이 둔화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수분 불균형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습관은 갈증을 느낄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미 갈증을 느끼는 순간 체내 수분이 2% 이상 손실된 상태입니다. 이는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로 인지 기능 저하, 혈압 상승,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으며 이는 병원 입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심지어 치매의 악화까지도 불충분한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만났던 78세 박기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의도적으로 물을 적게 마셨습니다. 결국 심각한 요로 감염과 신장 기능 저하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고 결국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노년기에 피해야 할 두 번째 습관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물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 탈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습관은 식사와 함께 약을 물 없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 음식과 함께 또는 소량의 물로 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식도 손상이나 약물의 부적절한 용해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항응고제와 같은 중요한 약물은 최소 240ml 정도의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영국 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약을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을 경우 약물 효과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위해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각 식사 30분 전, 오전과 오후 간식 시간, 그리고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물병에 시간별 표시를 해두어 하루 동안 마셔야 할 물의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위험, 잘못된 물의 온도와 그 치명적 영향. 여러분, 물의 온도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극단적인 온도의 물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운 날 시원한 얼음물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을 대량으로 마시는 것은 열 쇼크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 쇼크는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한 경우 심장 리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차가운 물이 체내 기의 균형을 방해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도 이러한 관점을 일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60대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운동 후 대량의 얼음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심한 흉통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그의 흉통이 차가운 물로 인한 식도와 위의 급격한 수축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 역시 위험합니다. 63C 이상의 뜨거운 물은 식도 조직을 손상시키고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65C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식도암 위험을 최대 8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은 실온 약 20도에서 25도나 약간 시원한 온도인 15도에서 20도의 물을 권장합니다. 이 온도 범위의 물은 우리 몸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흡수됩니다. 아침에는 특별히 약 40도에서 45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특히 아침에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 알루미늄 물병 사용에 숨겨진 위험.
플라스틱 물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알루미늄 물병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가형 알루미늄 물병은 내부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알루미늄이 물에 녹아들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알루미늄에 노출되면 신경 독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독일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물, 과일 주스 등 산성 음료를 코팅되지 않은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했을 때 하루만 해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주간 알루미늄 섭취 한도의 최대 40%까지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친환경 또는 건강한 이미지의 알루미늄 물병도 적절한 내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조사를 한 결과 그들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물병 중 약 40%가 안전하지 않은 내부 코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물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품 등급에 내부 코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안전한 대안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유리 물병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9번째, 위험 약물 복용 시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특정 약물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은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 최소 30분 동안은 다른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커피나 주스와 함께 약을 복용하거나 아침 식사 직후에 복용합니다. 미국 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약 65%의 환자들이 약물 복용 시 적절한 양의 물을 함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의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항생제와 같은 중요한 약물의 경우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은 특정 음료와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위험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와파린은 크랜베리 주스와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한 감염으로 인해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우유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여 감염이 악화되었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약을 복용할 때 물 대신 우유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물은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최소 240ml 정도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약물의 복용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위험밤에 과도한 물 섭취.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위험은 취침 직전에 과도한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수면이 방해된다는 문제를 넘어 생각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음날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감소, 면역 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과민성 방광을 가진 여성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까지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하루 동안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갈증이 느껴질 경우 100에서 150ml 정도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직전 500ml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그 결과 밤중에 입원해서 3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에게 취침 전 물 마시는 습관을 조절하도록 조언한 후 약 2주 만에 그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한 물 마시기 위한 꿀팁 5가지. 지금까지 10가지 위험한 물 마시기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하루를 시작할 때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은 8시간의 수면 동안 발생한 탈수 상태를 해소하고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레몬 반 조각을 넣으면 알칼리성 균형을 유지하고 비타민 C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이 이런 간단한 습관이 위장 건강, 피부 개선, 그리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의 환자들 중 이 습관을 들인 분들은 대부분 2주에서 3주 내에 에너지 수준 향상과 소화 기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2. 시간별 물 마시기 계획.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300에서 400ml 정도. 이는 약 1.5컵에서 2컵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200에서 250ml 정도. 이는 약 1컵 정도입니다. 오전 중간 200에서 250ml. 이는 약 1컵 정도입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 200에서 250ml. 약 1컵 정도입니다. 오후 중간 200에서 250ml. 약 1컵 정도입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 200에서 250ml. 약 1컵 정도입니다. 취침 2시간 전 200ml. 약 1컵 정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총 1.5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3. 물병의 현명한 선택. 물병을 선택할 때는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재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 가장 안전하고 화학 물질이 용출되지 않지만 무겁고 깨질 수 있음. 스테인리스 스틸 내구성이 좋고 독성 물질이 없으며 보온 보냉 기능 있음. 고품질 BPA-프리 트라이탄 플라스틱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유해 화학 물질이 없음. 물병을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비누물로 철저히 세척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더 깊이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번식을 방지합니다. 4. 물의 품질 확인하기. 마시는 물의 품질은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에도 간단한 필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탄 필터는 염소, 중금속, 그리고 일부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네랄 워터를 선택할 때는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의 함량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는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용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가정에서 권장 교체 시기보다 훨씬 오래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한 환자는 2년 동안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위장 문제와 피부 발진으로 고생했습니다. 필터 교체 후 그의 건강 문제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5. 수분 상태 모니터링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거나 매우 옅은 노란색 수분 섭취가 충분하거나 과도함. 옅은 맥주색 또는 레몬색 적절한 수분 상태. 짙은 노란색 또는 호박색 경미한 탈수 상태. 더 많은 물이 필요함. 호박색 또는 갈색 심각한 탈수 상태. 즉시 수분 섭취 필요. 또한 입이 마르거나 두통이 있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사이에 1kg 이상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 수분 손실을 의미합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 물병을 사용하면 수분 섭취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마시도록 알림을 주고 일일 목표 달성을 도와줍니다. 결론, 물 마시기,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마시면 위험한 10가지 물 마시기 습관과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범한 물 한 잔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물 마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1.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피하고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선택하세요. 2. 식사 중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한 물병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하세요. 4.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하되 하루 7컵에서 8컵 정도 충분한 양을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5.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취침 2시간 전에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6.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화되므로 계획적인 물 마시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7. 약물 복용 시에는 적절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8. 물의 품질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9. 자신의 수분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임상에서 만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6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만성 두통, 변비,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녀는 하루에 커피 3잔에서 4잔과 차 2잔을 마시는 반면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물을 저녁 식사 후에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오늘 설명드린 건강한 물 마시기 방법을 적용한 결과 단 3주 만에 그녀의 두통이 크게 줄었고 변비 증상도 개선되었으며 에너지 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관찰에서는 그녀의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가 우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일상에 적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물 마시기 습관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